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영암에 있는 그 라라클래식의 공장이자 개발 연구소가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 자동차 연구센터에 왔어요. 딴 게 아니라 바로 저희가 EV 컨버전한 차량 오늘 조금 리뷰해 보려고 왔는데요. 이게 144V의 운용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전기차 하면은 360V를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차인 경우에는 대부분 360V 시스템으로 구동시키는 게 뭐 상식처럼 돼 있는데, 해외 사례나 많은 것들을 검토를 해보면 EV 컨버전한 차량은 144V 정도가 메인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낮은 108V라든가 96V 이런 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회사 개발의 주역들이 있습니다. 안녕. 여기 설명해 줄 거야? 내가 할까? 대충. 그래. 대략 이런 형태로 엔진룸 내부는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생소한 파츠들도 많고 할 텐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에어컨 컴프레서, 그리고 모터를 구동시키는 모터 컨트롤러, 이거는 DC-DC 컨버터라고 144V나 360V 시스템을 12V의 기존에 사용하던 여러 가지 전자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144V, 360V를 12V로 바꿔서 이 옆에 있는 납산 배터리에 충전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DC-DC 컨버터라고도 하고 LDC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 아래가 144V 모터, 그 옆이 이건 이제 FF 방식이니까 기어박스가 따로 있어요. 일반적으로 FR 방식인 경우에는 트랜스미션을 그대로 놓고 모터를 직결시키기도 하고, 또는 트랜스미션을 아예 빼버리고 3대1 정도 기업이 되는 리듀서라고 하는 감속기를 연결해서 직결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F 방식이니까 프론트의 좌우로 동력이 빠지게 되고요. 그런 때는 한 8대1, 8.5대1 정도 되는 리듀서 감속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 간단하게 기존에 있던 엔진 마운트를 댐핑하는 메인 장치로 그대로 활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요 옆에 보이는 까만색 통, 요거는 기존의 브레이크 부스터 장치 있죠. 거기는 음압을 발생시켜서 브레이크의 담력을 높여주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형태의 일을 하도록 모터로 음압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모터는 이쪽에 있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진공이 일정 범위 내에서 모아질 수 있도록 탱크를 별도로 둬서 이것들이 진공 배력 장치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기본 시스템 구성은 이런데, 사실상은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점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조그만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엔진룸 내부는 이렇고요. 실내도 좀 많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냥 언뜻 보면 기존에 있는 엑센트, 지금 이게 엑센트를 베이스로 해서 EV 컨버전 한 건데 많이 달라진 느낌이 없죠. 근데 자세히 보면 몇 가지가 달라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안에 들어가서. 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 배터리 모니터입니다. 현재는 3칸 정도 충전되어 있는데, 배터리 전체 충전량이라든가 또 알러트 기능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거나 악셀레이터를 꽉 밟아서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과전력이 소비가 되잖아요.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배터리에도 무리를 줄 수도 있고, 또 모터라든가 모터 컨트롤러에도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일정 시간 동안 알러트를 하고, 그리고 적절한 시간이 되면은 바로 세이프 모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들하고 거의 바꾸는 거 없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달라진 거는 현재는 에어컨 컨트롤을 하는 패널이 별도로 붙어 있는데요. 나중에는 요 기존에 있는 에어컨 컨트롤 패널하고 연동을 시킬 예정이에요. 현재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바뀌는 게 바로 이 기어 셀렉트 레버라고 할까요? 기어 노브. 요 부분은
기존의 일반적인 오토매틱이 PRND 그리고 2단 1단 이렇게 되는데 개조하는 전기차, 컨버전하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DNR 이렇게만 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기어박스,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시키는 감속기 자체가 그 안에 이제 파킹 기능이 들어있다든가 이러면은 PDNR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DNR 기능만 있게 되죠. 그리고 크게 바뀌는 거는 엑셀 페달.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엑셀 페달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엑셀 페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전자식으로 처리하는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와이어가 달려 있어서 물리적으로 처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자식으로 컨트롤 되는 페달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바뀝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개조라는 것하고요, 그러니까 EV 컨버전이라는 것하고 일반 신차로 전기차를 만드는 거는 컨셉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EV 컨버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바꾸는 부분이 적게 해야 바꾸는 사람도 편하고 기존에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질감이나 거부감이 적게 들죠. 근데 신차로 만들게 되면은 최신식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컨셉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차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연동되도록 하면서 파워트레인을 전자화 시키는 거, 요게 이제 EV 컨버전이라는 일의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엔진룸 보셨고 실내 보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배터리도 잠깐 보실까요? 마침 여기 이제 충전을 하고 있네요. 이 충전 소켓은 일반적인 급속 충전기하고는 좀 달라요. 그 가정용의 220V를 활용해서 하는 충전이고요. 만약에 이걸 360V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면 급속 충전 등과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컨버전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차량이든 이렇게 트렁크에 장착하는 것들이 기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넣거나 이런 게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이거는 144V에 86Ah 요 정도 되는 용량인데요. 그 정도 되는 용량이면 한 12kWh 요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충전을 할 때에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보드 차저라는 OBC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충전기 쪽으로 제가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라라클래식에서 EV 컨버전한 차량은 OBC를 실내에 탑재해서 충전기의 사이즈를 좀 작게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배터리 제작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탈부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구조의 트레이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라라클래식이 EV 컨버전을 했는데요. 이게 언뜻 보면 우리 EV 컨버전 한다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엔진 빼고 모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그렇긴 하죠. 말로는 그렇죠. 하지만 실제 이런 하나하나의 부품을 조합을 하고 시속 뭐 한 100km 정도를 달성하는, 그리고 배터리하고 다른 전기장치들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만드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에어컨이라든가 히터라든가, 이것도 히터는 아직 장착이 안 돼 있어요. 히터는 저희가 별도로 그 전문 개발하는 회사한테 의뢰해서 현재 모듈 개발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히터에 PTC 히터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PTC 히터 이외에 다른 방식의 히팅 방식,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고려를 해서 지금 개발 중인데요. 그 방식도 아마 이번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전기차들이 여러 면에서 부각이 되고 활성화도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더 그렇죠. 근데 특히 그 환경 문제 때문에 만약에 전기차가 보급된다 그러면 기존의 일반 내연기관이 달린 차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아직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이 이제 정식으로
인가됐다고 해야 되나, 허락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향후를 대비해서 저희가 한국자동차연구원이나 여러 연구 기관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그 라라 클래식에서 하고 있는 EV 컨버전 하는 내용을 좀 봤는데요. 요거 실제로 주행하는 장면 한번 보셔야지 어느 정도 스피드로 어떻게 달리는지 그거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4명을 동시에 태우고 주행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라라 클래식에서 EV 컨버전한 차량 주행 장면 보실게요. 어때요? 한 시속 90km 조금 넘는 정도, 이 정도까지 달성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4V의 공랭식 모터로도 이 정도 퍼포먼스가 충분히 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 자동차 연구센터에서 라라 클래식 김주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감사합니다.